여러분, 월급 300만 원을 받는데도 통장이 늘 비어 있으면 괜히 내가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는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구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월급 300으로 뭘 모으냐?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대출 갚고 부모님 챙기다 보면 남는 게 없는데 무슨 구조 이야기냐? 그 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똑같이 얼마씩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니까요.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만들고 덜 세게 만들려면 구조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달은 좀 썼네. 다음 달부터 아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일단 쓰고 남으면 저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거의 안 남습니다. 카드값 나가고 밥값 나가고 커피 사고 약속 잡히고 예상 못한 지출 하나 생기면 통장은 금방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돈은 남는 걸 모으는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이건 돈이 많은 사람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빠듯한 사람일수록 더 필요한 방식입니다. 빠듯할수록 지금 쓸 수 있는 돈과 이미 빠져나갈 돈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첫 번째는 고정 지출을 따로 빼두는 겁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정기결제처럼 매달 반복되는 돈들은 생활비와 섞이지 않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며칠 뒤 나갈 돈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는 돈이 너무 빠듯해서 나눌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장 분리라는 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을 더 헷갈리지 않기 위해 하는 겁니다. 꼭 통장을 여러 개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고정 지출과 생활비만큼은 머릿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구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식비, 카페, 약속, 쇼핑 같은 소소한 소비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이번 달에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 이 선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생활비는 기분 따라 쓰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물론 여기서 커피 한 잔도 안 되냐? 친구 한 번 만나는 것도 아껴야 하냐?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모든 소비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비는 사람을 버티게 해주기도 하고 관계를 지켜주기도 하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소비가 정말 나를 회복시키는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새고 있는 소비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이 구분만 해도 생활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비상금입니다. 초보일수록 비상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투자부터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데 비상금 없이 투자부터 시작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너무 불안해집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생기거나 경조사가 잡히거나 회사 상황이 흔들리면 투자금부터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오래 못 갑니다. 다만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자를 많이 내는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출 정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금부터 떼어놓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 제일 먼저 막아야 할 구멍이 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소비인지, 이자인지, 불규칙한 지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정지출 1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그리고 남은 100만 원은 비상금과 투자금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상금 50만 원, 투자금 50만 원. 이미 비상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비상금 20만 원, 투자금 80만 원처럼 바꿔도 됩니다. 반대로 대출 부담이 크다면 투자보다 상환 비중을 더 높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순서입니다. 월급을 그냥 통장에 두고 그때그때 판단하는 사람과 들어오자마자 목적별로 나누는 사람은 1년 뒤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절약은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절약의 핵심은 만족 지연입니다.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걸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선택지를 위해
지금의 작은 소비를 조절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이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를 가장 편하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택시 한 번, 커피 몇 잔, 충동 구매 몇 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종잣돈 속도는 확실히 늦춥니다. 반대로 종잣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소비를 해도 예전보다 훨씬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초반의 절약은 자유를 뺏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무조건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벌 흔들리게 구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뉘고 생활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비상금이 따로 있고 내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가 정리돼 있으면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잣돈은 월급이 큰 사람이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세우고 월급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만듭니다. 오늘부터는 남으면 저축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나누고 내 상황에서 먼저 막아야 할 구멍부터 막는다. 이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결국 통장 잔고를 바꿉니다. 버전 2. 더 날카롭고 팩폭 느낌 버전. 여러분, 월급 300만 원 받는데 통장이 늘 비어 있다면 월급이 적어서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돈이 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새는 구멍을 제대로 안 보고 살아갑니다. 아마 바로 이런 말 하고 싶으실 겁니다. 월급 300으로 뭘 모으냐?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월급이 적은 와중에도 돈 흐름을 아예 안 나눠 놓고 그냥 통장 하나로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안 모이는 게 아니라 못 모이게 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은 좀 썼네. 다음 달부터 아껴야지. 또는 일단 쓰고 남으면 저축해야지. 그런데 솔직히 남습니까? 거의 안 남죠. 카드값 빠지고 밥값 빠지고 커피 마시고 택시 타고 약속 몇 번 잡히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남는 걸 모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떼어놔야 모입니다. 첫 번째, 고정 지출을 따로 빼놓지 않으면 돈 관리 못합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전기 결제. 이런 돈이 생활비랑 섞여 있으면 통장의 숫자는 남아있는데 실제로는 쓸 수 없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번 달은 아직 좀 남았네? 하고 쓰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돈이 안 모이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나는 돈이 너무 빠듯해서 나눌 돈도 없다.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적을수록 더 나눠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적으니까 더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고정지출이랑 생활비만이라도 분리해 놓지 않으면 늘 착각 속에서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생활비는 한도를 안 정하면 무조건 불어납니다. 식비, 카페, 약속, 쇼핑. 이건 대부분 큰 소비가 아니라 작은 소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런 작은 소비입니다. 오늘 힘드니까 배달, 내일 피곤하니까 택시, 이번 주 고생했으니까 쇼핑. 이 패턴이 반복되면 통장은 절대 못 커집니다. 물론 커피 한 잔도 문제냐, 친구 한 번 만나는 것도 낭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번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습관이냐 아니냐입니다. 진짜 나를 회복시키는 소비인지 그냥 반복되고 있는 소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회복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 소비는 제일 티 안 나게 돈을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비상금 없이 투자부터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초보가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빨리 투자해야 부자가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아닙니다. 비상금도 없이 투자부터 시작하면 병원비 한 번, 경조사 한 번, 회사 흔들림 한 번에 투자금 바로 깨집니다. 그럼 남는 건 수익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투자 무섭다는 기억만 남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는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있는 분들입니다. 이자를 크게 내고 있다면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상환입니다. 연 10% 넘는 이자를 내면서 투자금 떼어놓는 건 솔직히 순서가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부터가 아니라
지금 내 돈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소비인지, 이자인지, 불규칙 지출인지 그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럼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아주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고정지출 1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남은 100만 원은 비상금과 투자금으로 나누는 겁니다. 비상금이 없다면 비상금 50만 원, 투자금 50만 원. 비상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투자금 비중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부담이 크면 투자보다 상환 비중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월급을 그냥 두고 그때그때 쓰는 사람은 평생 이번 달 왜 이렇게 빨리 없지 하고 살게 됩니다. 반대로 들어오자마자 목적별로 나누는 사람은 같은 월급을 받아도 점점 통장 잔고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절약은 궁상이 아닙니다. 절약은 현실입니다. 만족지연입니다. 지금 당장 편한 걸 계속 고르면 나중에는 더 큰 선택지를 잃게 됩니다. 택시 한 번, 커피 몇 잔, 충동구매 몇 번.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종잣돈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데는 아주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구조를 안 만들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은 왜 비는지 모르겠다면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나눠 놓은 겁니다. 안 막아 놓은 겁니다. 안 정해 놓은 겁니다. 결국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독하게 버티는 사람도 아닙니다. 먼저 나누고, 먼저 막고, 먼저 정한 사람입니다. 월급이 큰 사람이 먼저 종잣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우선순위부터 정리한 사람이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남으면 저축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산다. 이걸 기준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내 돈의 가장 큰 구멍이 소비인지, 대출이자인지, 생활비 과다인지부터 적어보세요. 그거 안 보면 평생 돈이 왜 안 모이는지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게 됩니다.